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제조 경쟁사이자 주요 부품 구매사인 펜텍의 지분 10%를 인수해 3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양적 완화가 종료되면 은행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때 절전기업체에 지급되는 전력 부하관리 지원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30대 초반의 독신 가구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한 달 반 만에 199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한동훈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 2000선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22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64% 오른 1993.8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90선을 회복한 것은 한 달 반 만에 처음입니다. 전날 미국 주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양적 완화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 상승세로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1990선을 넘어선 채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2,316억 원 팔자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54억 원, 1,101억 원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2,51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종이 목재가 2.39% 오른 것을 비롯해 비금속 광물, 운송장비, 철강금속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의료 정밀, 음식료품, 서비스업 등이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자동차 주들의 약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현대차 3인방이 모두 올랐고 삼성전자도 1.14% 오르며 15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포스코, 삼성생명 등도 오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면서 관련 부품주들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2일 LG전자의 액정 표시장치 모듈을 납품하는 토비스는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9.65% 급등한 만원의 거래를 마치며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LG이노텍도 1.63% 오르며 이틀째 강세를 보였고 연성 인쇄 회로기판을 납품하는 뉴프렉스와 액트도 4%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전자의 스마트폰 관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14개사의 주가는 올 들어 평균 48.73% 올랐습니다. 아모텍이 105.15%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고 토비스도 95.31% 올라 1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캠시스, 이랴, EMW 등도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가 이들 종목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병준 동양증권연구원은 LG전자는 지난해 4, 4분기 860만 대를 팔았고 올해 1, 4분기는 1000만 대 넘게 판매하며 10% 넘는 판매 증가를 보였다며 1분기가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스마트폰 매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선전에 힘입어 관련 부품주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물량을 높은 가격에 사들이기 때문에 LG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더 후보세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증권사 스몰캡 연구원은 LG전자가 초기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대응이 늦으면서 관련 부품주들의 실적이 지난 몇 년간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이지만 다시 사업이 살아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며 또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동시 납품하는 업체들은 삼성전자의 물량이 견조한 가운데 LG전자의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겹호재를 맞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한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제조 경쟁사이자 주요 부품 구매사인 펜텍의 지분 10%를 인수해 3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펜텍은 530억 원 규모의 외부 자금을 수혈해 경영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내 정보통신기술 업계에서 상생과 공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펜텍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가 53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방식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투자가 완료되면 펜텍의 지분 10.03%를 보유해 퀄컴과 산업은행에 이어 3대 주주가 됩니다. 펜텍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제조 경쟁사이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을 구매해온 협력사 관계라며 이번 지분 투자를 통해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부품 분야 주요 거래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분 투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양적 완화가 종료하면 은행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오전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신은 경제권을 중심으로 양적 완화가 끝날 경우 이자율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양적 완화가 끝나면 미국 국채금리 역시 올라가고 채권 가격은 내려가 각국 은행은 보유 중인 미국채의 평가손을 감수해야 하는 이자율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김 총재는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글로벌 금융규제인 바젤3가 은행의 자본을 더 확충하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재는 또 최근 세계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한 선진국과 성장세가 둔한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으로 분화하는 양상이라 평균적인 규제를 들이대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때 절전기업체에 지급되는 전력 부하관리지원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이른 폭염으로 전력 부하관리 예산이 터무니없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수혜계층도 일부 대기업으로 한정돼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력 수요를 통제하며 예산도 절감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전력 부하관리 지원금이란 전력 피크타임 때 평균 전력량의 20% 이상 또는 하루 3,000kW 이상 전력량을 줄이는 기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지난 2011년에는 700억 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는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제도의 수혜자는 현대제철과 고려아연, 포스코 등 대기업이 집중되면서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 전력 부하관리 지원금을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피크타임 때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할증 요금을 물리거나 절전을 일정 부분 강제할 수 있는 규제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독신 가구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만 35세 이상으로 제한된 독신 가구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출은 현재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대출이 가능하지만 단독 가구주는 만 3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만원과 이혼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30대 초중반의 단독 가구주는 저리의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만 30세 이상 단독 가구주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을 맞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수영 OCI 회장 부부를 포함해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 부부 이외에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 씨와 조웅래 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원강 씨도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로 확인됐다고 국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의회와 공동 취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들 이외에 주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것도 20여 명이라며 특히 245명의 명단 가운데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 총수와 총수 일가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오늘 27일 재계 임원 등이 포함된 2차 명단을 발표하는 등 매주 한두 차례씩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탈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조양준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검찰이 본격적인 CJ그룹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먼저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2부는 지난 21일 해외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해 CJ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CJ그룹이 해외 다수의 특수목적 법인을 세운 뒤에 국내에 있는 CJ와 이 법인들 사이에 위장 또는 가공 거래를 하게 해서 비자금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특수목적법인들이 국내 CJ그룹에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위장하고 그룹은 허위 송장을 발행해 납품 및 원자재 구매 대금을 지불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CJ가 이런 식으로 조성해서 국내에 들여온 비자금이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 본사와 쌍림동 제1재단센터, 장충동 경영연구소, 임직원들의 자택 등 총 5, 6곳의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서 회계장부와 자금관리 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가 CJ 오너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검찰이 CJ그룹을 압수수색하면서 받은 영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성된 비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압수수색 장소를 보면 검찰이 단순히 탈세 의혹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검찰은 CJ의 재무담당 임직원뿐만 아니라 CJ그룹의 오너타운으로 알려진 서울 장충동 경영연구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경영연구소는 그룹 전반의 경영과 시장 환경 등을 연구하는 일종의 싱크탱크이지만 이재현 회장 등 CJ 계열 오너들이 그룹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게 제기의 전언입니다. 과거 검찰은 주요 그룹을 수사할 때 오너들이 애용하는 기업 연구소와 연수원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은 어제 이 회장의 차명 재산을 관리했던 그룹 재무팀장 출신의 이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은 조세 포탈 혐의의 입증과 동시에 이 회장을 정점으로 그룹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 관리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사에서 비자금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CJ 측이 지난 2008년께 홍콩의 한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CJ 주식 70억여 원을 매입했으며 이 자금이 조세피난처에서 숨겨온 비자금이라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이 파악한 탈세 규모는 2007년 또는 8년 이후 수백억 원대입니다. 검찰은 연 10억 원 이상 탈세한 혐의, 즉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 시기를 우선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수사로 인해서 이재현 회장 일가가 비밀리에 관리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4천여억 원의 차명재산의 존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CJ그룹은 2008년께 거액의 차명재산이 발覚되자 국세청에 1,7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데요. 세금이 1,700억 원이면 실제 계산을 했을 때 재산 규모가 4천여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옵니다. 검찰이 지난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이 비자금의 행방을 수사하려 했지만 추적에 실패하거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사에서 비자금의 출처가 밝혀질지가 주목됩니다. 여기에 지난 1월 국세청이 홍성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3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는 과정에서 CJ그룹이 홍 씨를 통해서 거액의 미술품 거래를 한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이를 종합하면 검찰의 수사 대상 비자금은 5천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사회부 조양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엔저 날개를 달고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가 저조한 대신 현대 기아차는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4월 유럽 시장에서 토요타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줄어든 17만 9천 대로 시장 점유율이 기존 4.6%에서 4.3%로 낮아졌으며 닛산도 5.4%의 판매량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현대 기아차는 같은 기간 유럽 시장 판매량은 25만 8,950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1% 줄어들긴 했으나
시장 점유율은 5.8%에서 6.2%로 0.4%포인트 올랐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현대기아차는 브라질과 중국 시장의 호조로 글로벌 시장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7.3% 늘었으나 도요타는 3.1% 감소했습니다. 이는 도요타, 혼다, 닛산의 해외 생산 비중이 80% 가까이 이르러 일본에서 생산한 수출분만큼 엔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름 휴가철을 한참 앞두고도 일찌감치 여행 상품을 예약하려는 얼리버드 바캉스족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7월에서 8월 떠나는 조기 예약 상품이 5월부터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조기 예약 상품은 항공편과 숙박을 미리 예약해 할인폭이 커 알뜰 소비 바캉스족이 즐겨 찾는 여행 상품입니다. 온라인 여행사 인터파크 투어에서는 7월에서 8월 여행 상품을 5월에 조기 예약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모두 투어에서도 7월 여행을 일찌감치 예약한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 총협회 회장이 STX 중공업과 STX 건설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이 회장은 지난주 STX 중공업 및 STX 건설의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의 사의는 STX그룹이 최근 유동성 위기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STX건설은 최근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STX중공업도 채권단 자율협약이 타결돼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STX중공업, STX건설 회장을 그만두게 되면 경총 회장직에서도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김상원 대표가 자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김 대표는 22일 세계 미래포럼 주최로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점유율은 독점의 결과물이 아니라 검색 품질에 대한 냉정한 이용자 선택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네이버의 국내 포털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이라는 점을 배경으로 한 공정위 조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네이버 부동산의 출현으로 기존 부동산 정보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과거 포털에서 제공하는 매물 정보의 80%가 허위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용자들의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정보가 허위라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 직접 매물 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서비스 출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만화 장르 소설 사이트 고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네이버 웹툰에 대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등장으로 새로운 산업 창출에 기여했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5월 22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